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4년 제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마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려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공 필수 8과목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막연함 또는 이제 어떤 어려움, 그 다음 합격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너무 헛다리 짚지 않고 정확하게 시험에 합격에 필요한 것 정확하게 공부해서 합격 점수 120점을 넘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연처럼 만난 것 같지만 만남이 우연 같지만 정말 합격을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 참 끝까지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합격의 날개를 달자라고 했어요. 자,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나뭇가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새가 떨어질 것을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뭇가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새는 나무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합격률, 저조한 합격률 또는 방대한 학습량,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제가 날개를 달아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강의자입니다. 또는 이제 책을 집필한 저자이죠. 자, 저는 제가 직접 책을 집필을 했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자,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제 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서 김진원의 사회복지사로 들어오시면 제 소개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하고 오리지널로 사회복지학만 전공을 하고 또 사회복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학과장을 또 역임하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험 강의에서 수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수험 강의하는 그 강의자가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강의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에 21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죠. 그죠? 자, 저는 역대 기출문제 1회부터 이제 우리 21회 시험까지 21년 동안 시험을 봤는데 그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고 언제 어떻게 나왔고, 자, 이 내용은 21년간 시험에 아예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년 연속 EBS 대표 강사를 역임하고 또 EBS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제 수험 이런 학원들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등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학습자가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강의 스킬 또는 이제
이 학습에 대한 학습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2024년 제22회 시험일은 언제 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시험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응원해 드렸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감독들이 시험 감독들이 쭉 입실하는 것들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벽면에 자기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그 자리 배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수험생들이 지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뭔가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자, 시험 고사실 안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자, 여기 앞에 보면 벽면 시계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안내문도 칠판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시험 보기 전에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제22회 시험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시면 이 시험장에 가시게 될 텐데, 자, 시험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간의 시험을 며칠에 봤는지를 좀 봐야죠. 자, 우리가 1회부터 10회까지는요, 일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11회 시험부터 토요일 시험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토요일 그 옆에 이제 가로 4, 3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건 토요일 1월 넷째 주 토요일. 자, 12회 시험은 1월 25일 날 시험 봤는데 1월 이것도 넷째 주 토요일. 그래서 보니까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다가 15회 시험에 다시 셋째 주로 내려와서 17회까지. 그죠? 그러더니 18, 19회 시험에서 2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20회 시험에서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21회 시험에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회 시험은 언제 볼까? 자, 이건 그간의 시험을 본 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가장 빨리 봤던 시험 날짜, 그리고 가장 늦게 봤던 시험 날짜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빨리 봤던 시험이 21회 시험이었어요.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버렸거든요. 가장 늦게 봤던 것이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18회 시험. 자, 그러면 자, 22회 시험일은 2024년 1월의 시험 또는 2월의 시험을 보겠죠.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2월 10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의 시험을 보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가장 빨리 봤던 요일로 정해놓고 아마 그때 시험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다가 자, 시험 공고문이 시험 보기 90일 전에 공고문을 시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회 시험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14일에 공고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선 이제 1월 13일 토요일 시험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공고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시험일을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합격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날짜 계산을 했습니다. 1월 13일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부터 211일이 남았고요. 이건 6개월 28일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남게 되죠.
그죠? 7개월이 좀 못 남은 건데, 자,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본다고 하면은 218일이 남았고요. 7개월 하고도 4일이 남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2024년 제22회 시험일 디데이 211일로 놓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고문이 나오면 이제 계획을 수정하면 돼요. 더 늦게 보게 되면 그 늦게 보는 것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금 대략 7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라고 한 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에 딱 들어맞는 공부가 최적의 공부인데요. 자, 초심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뭐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학부 그 수업을 듣는 동안에 전공 공부를 전혀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들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이론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졸업한 지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었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이제 초심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어떻든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회독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이건 바로 이제 6080 제가 이제 6080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합격 비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입니다. 핵심 요약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집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입니다. 이 단기 합격 패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어떤 단기 합격으로 공부는 하지만 내가 부족한 과목, 좀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조사론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취약한 영역은 별도로 기본이론 강의 중에서 해당 과목만 별도로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합격 패스로 승부를 보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기별로 보면 6월, 7월 이 사이부터 단기 합격 패스로 공부를 하시면 적절한 공부 기간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전체 과정에 자, 전체 교육 과정인데 먼저 기본 심화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시험 직전에 스페셜 특강이 있어요. 파이널 특강도 있고요.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80강자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이론서 3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건 초시생은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 지금 기본 이론 강의에 반절인 딱 40강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 권으로 된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초시생뿐만 아니라 재시생도 이걸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이론적인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합격으로 공부를 하고 먼저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심층분석. 이거는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 이 세 권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고요. 자, 이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은 진도별로 문제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문제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을 간파하기가 용이합니다. 우리 여기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그 순서에 맞게끔 문제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뭐 에스펜 앤더슨의 복수과 유형론이다. 그러면 복수과 유형론에서 나왔던 문제 10번 나왔다 그거네. 그럼 10번 나온 문제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회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회 때는 또 이렇게 나왔고 11회 때 안 나왔다가 12회 때 또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론점이 그러면 완전히 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도 시험에 21년간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을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또 푸는 것은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가 돼요. 제가 6080 법칙 이따 설명하면 왜 그런지 아시겠지만 시험은 나왔던 부분에서 재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의고사를 제작을 할 때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간에 21회 시험까지 나왔던 기출론점이 다 포함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모의고사도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당 부분 이론 공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당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다 논점 다시 기출문제집 봐가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근데 스페셜 특강이 있어요. 자, 우리 윤리강령이 올해 4월에 전부 개정되어 버렸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험사들이 빨리 책을 내야 어떻든 잘 팔리니까 막 3월 달에 책을 막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윤리강령이 이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법률이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정된 법률, 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개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최신 개정법령 특강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사람은 한 문제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게끔 하려고 시험 직전에 다시 개정법령 특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점검 무료 적중 모의고사를 제가 21회 시험 대비해서도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료 강의이고요. 자, 시험이 이제 시험 임박해서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파이널 특강 조기기의 벼락치기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에 해당된 건 아니고요. 단기 합격장 완결팩은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해놓고 시험을 보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는 바로 이 합격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 단순히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합격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거의 99%에 가까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시험에 나온 것들만 재단을 해서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을 보는 것이 이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챕터별 출제 빈도, 출제 비중, 그 다음에 1, 2, 3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출제 빈도가 이쪽 2장.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2장은 태내기, 영유아기, 학령 전기인데, 자, 이 2장에서 그간에 몇 문제나 출제가 되었을까? 12회 시험부터 25문제, 영역별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원래 영역별 30문제였는데, 네, 12회 시험부터 21회 시험까지의 출제 빈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14회부터 21회까지 되어 있지만, 자, 그 12회부터 21회 시험까지의 출제 빈도 중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태내기면 태내기에서 적게 나왔을 때는 0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2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보통은 1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출제 비중이 있죠. 영유아기도 안 나왔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왔을 때는 2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보통은 1문제가 나온 거예요. 평균.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고 나서. 근데 학령 전기를 보니까 무조건 1문제만 나왔어요. 그죠? 12회 시험부터 21회 시험까지. 물론 이제 인행사는 이 생이별 발달 단계는 무조건 1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가, 1문제가 나오면 그 1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올까? 그죠? 1순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 그 다음에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래도 50% 가까이 되는 거. 3순위는 한두 번 나왔는데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은 것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자, 여기 사회복지정책론 제3장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인데요. 14회 시험부터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21회 시험에서 지금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근데 12회 시험부터 봤을 때는 적게 나왔을 때 1문제, 많이 나왔을 때 4문제나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4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평균을 내보면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략 2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 2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올까? 1순위, 2순위, 3순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회부터 21회까지 출제된 내용에 대한 빈틈없이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1회부터 복원된 문제, 자 10회 시험부터 시험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문제들은 다 복원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기억에서 그걸 복원한 거죠. 자, 근데 그 복원된 문제까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발달의 원리가 1, 2, 동그라미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회차예요. 출제되었던 회차. 1회 때 나왔고 2회 때 나왔고 3회 때 나왔고 4, 5, 6. 6은 안 나왔네요. 그죠? 7, 8, 9, 10, 11 안 나왔네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앞서 제가 표에다가도 1순위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보면 아, 이건 그냥 나오는 거네. 그죠? 이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1순위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마지막 특징에서도 이제 OX 이렇게 시험에 기출 지문에서 맞게 나온 문장, 틀리게 나온 문장들을 이걸 넣어 놓았고요. 자, 기출 표기가 빈틈없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식화, 도예화입니다.
도식화 그리고 도예화, 도표화 시켜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내용을 구조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이건 제가 이거는 강의하면서 수년간 강의하면서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게 뭐 다른 곳에 있으면 표절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실천의 역사가 COS, SHM을 통해서 쭉 오면서 그 다음 이제 1900년이 넘으면서 우회 방문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고 1905년에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 채용하고 1915년 플렉스너 비판하고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1917년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진단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년 이후 30년대에 이제 기능주의 나오고 뭐 등등등 이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문에서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 내용 자, 이렇게 도표화 시켜놨죠. 그죠? 이렇게 표로 또 정리를 해 놓았고요. 조사론에서 우리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이 내용들을 표를 정리를 해 놓아서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요약하지 않아도 돼요. 이 책은 따로 여기다가 추가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불구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 책의 날개 쪽에 그 여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 들으면서 거기다 적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여기다 추가로 적고 싶은 경우는 적을 수 있게끔 여백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든 거의 정리할 필요가 없게끔 해놨어요. 그냥 이 책에 정리된 내용 그대로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만들어진 밥상이 숟가락만 이제 얹혀놓고 그냥 먹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계속 보면 이제 뭐 종단조사의 유형, 그죠? 패널, 코어트, 경향조사. 다 이렇게 조표기 다 되어 있죠? 이것도 1순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서, 헌법에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에서의 목적인 34조. 자, 34조의 내용. 그리고 각각의 출제 빈도들 다 표기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반드시 암기할 내용들은 특수 암기법들을 넣어놨어요. 우리 인행사에서 발달 단계는 무조건 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에릭슨의 경우에 신자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또는 피아제는 이제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또는 이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철혈제상인 비스마르크,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 통일을 하거든요. 철혈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그래서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연도하고 순서 외울 수 있게끔 해놨거나 자,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순서. 자, 5대 사안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자, 5대 사회보험인데요. 산재보험,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 그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이게 제정이 된 암기법입니다. 1인 확대 순서 암기법. 그 외에도 이제 법령 연도 외우는 것들 각각의 이제 암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인물이나 용어 보충 설명을 날개 쪽에 달아 놓았습니다. 자, 아까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이나 또는 이제 베버리지에 대한 내용이나 여기 이제 뭐 국민국가 강화되었는데 복지국가 황금기 때 자, 그 다음 이제 빈곤과의 전쟁, 길버트법에서 연합교구 설치가 왜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자, 날개 쪽에 제가
보완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론점 간파를 위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도중조중 제가 OX 문장을 삽입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이는 문장들이 기출 지문을 가지고 제가 교체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는 것은 결국 기출 지문을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지문이라면 기출 지문으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자, 그다음에 역대 기출 논점, 최신 출제 논점을 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가령 이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의 경우도 이게 아예 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나와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마케팅에서 지금 여기 홍보 방법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조금씩 넓혀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도 내용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 마케팅의 12회 때 한 번 나오고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번 나온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씩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책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 책 날개 쪽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에 인물에 대한 또는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좀 보완을 해 놓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완벽하게 종합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권화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 한 권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1급 국가시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합격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에게 적은 누구예요? 당연히 1급 국가시험입니다. 근데 나는 임원하고 1급 국가시험은 왠지 엄청 커 보이죠. 그죠? 네. 자, 지피지기 100점 불태입니다. 그래서 저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자, 1급 국가시험 한번 살펴볼까요? 자, 1교시, 2교시, 3교시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이고요.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8개 영역으로.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 과목, 여기는 실천 과목, 정책 제도 과목이에요. 3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전공 수업을 이수할 때에는 여기가 과목이었죠. 8개 영역이. 그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이게 다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시험 제도에서는 영역입니다. 자,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30문제씩 출제되어서 총 240문제였는데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든 겁니다. 영역별. 그래서 25문제씩 그래서 총 200문제를 보게 되고요. 한 문제당 1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점이죠. 그죠?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인행사 조사론을 보기 때문에 50문제잖아요. 그래서 50분. 2교시, 3교시는 실천 기술론, 실천론, 실천 기술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지사복, 그다음에 정책행정법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75문제씩 보게 되니까 75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 점수가 이제 과락인데요. 합격 점수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60% 이상이니까 200점에 60% 이상은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119점이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어떻든 우리가 고득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0점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한 거예요. 12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이제 과락이에요. 과락은 과목 만점에 40% 이상입니다. 이게 과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중요한데 각 과목의 만점에 40점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목이 뭐였어요?
영역이 아니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과목은. 그러니까 1교시는 50문항 50점에 40% 이상이에요. 그러면 20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사로는 빵점 맞았다. 근데 인행사 25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넘겼다. 그러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2교시에서 뭐 3교시에서도 법제로는 빵점 맞았다. 정책행정 합쳐가지고 30점 이상이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과락이 느슨한 거죠. 그죠? 과락 기준이니까. 여기 과목 기준이니까. 그죠? 과목 기준이니까 75점에 40%는 30점입니다. 자, 만약에 영역별 기준이었다면 이게 25문제씩 25점이니까 25점에 4할은 1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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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안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조사는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고, 그죠? 이걸 합산해서 20점, 이걸 합산해서 30점, 이걸 합산해서 30점을 넘기면 과락은 아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과락은 느슨합니다. 그래서 이 느슨한 과락을 이용해 가지고 합격 비결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합격률은 어떨까?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1회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때가 9회 시험이었어요. 14%였죠. 이전에는요, 홀수의 차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회만 합격률이 높았고, 뭐 5회 25%, 7회 31%, 그죠? 짝수의 차가 높았고, 합격률이 높았고, 홀수의 차가 낮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홀수의 차가 어렵고 짝수의 차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홀수의 차 1년에 딱 한 번 시험 있는데 홀수의 차 졸업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때 많이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1회 시험으로 넘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뭐 47%도 있고 60%도 있긴 하지만 대략 보면 30% 선이에요. 28%, 31%, 34, 33, 34, 33, 36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1회 시험에서는 이제 40%고요. 19회 시험에서는 60%였던 이유는 이때 문제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항정답 처리된 문제도 있었고 복수정답 처리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때 이제 합격률이 높았던 것이고요. 예. 자, 이걸 토대로 해서 22회 합격률은 대략 어떨까를 봐보면, 자, 최근에 봤던, 그러니까 11회 시험부터 이제 21회 시험까지 해서 가장 낮았던 거, 가장 높았던 거, 이걸 제거를 시켜보면은요. 그러면 31%에서 40% 이것마저도 좀 제거시켜서 더 좁혀보면 33%에서 36%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출제위원들은 대략 이 범위 내에서 합격률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합격률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합격률이 어떻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합격 비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자, 응시인원, 접수인원, 응시인원, 그 다음 합격자, 그 다음 이제 합격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격률 있죠? 이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예요. 근데요, 접수인원 대비로 하게 되면 합격률은 떨어집니다. 여기 접수인원 대비예요, 여기는. 접수인원 대비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응시 포기인원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21회 시험에서도 접수는 3만 544명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응시자는 2만 4천 명, 2만 4,119명이죠. 그러니까 몇 명이 포기했어요?
6,425명이나 포기했어요. 여기 보면 18회 시험에서는 8,326명이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접수는 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죠. 아는 사람들이에요. 응시 포기 인원. 그죠? 자, 그러니까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정말 더 합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하면서 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알아보니까 전공 필수 8과목을 시험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 방대한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조한 합격률이에요. 1급 시험 참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합격 비결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합격 비결은 6080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합격 비결은 제가 공부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교재도 이 합격 비결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 지금 재출제율을 쭉 보게 되면 21회 거는 제가 여기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 17회 그 다음에 17회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1회부터 17회까지 나왔던 것들 기출론점을 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18회 때 나왔을 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그간에 안 나왔던 게 나왔네. 이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네. 이런 것들 저는 다 알거든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나온 것들 정책론이나 법제론을 제외하고 이 노란색은 이제 굉장히 90%까지도 지금 재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문제 지문 자체가 똑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그냥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막 튀어오르는 문제들. 그 비율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신규 논점을 뺐고요, 제가.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어렵게 나온 거.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좀 삐껴 나온 거.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것들. 그걸 빼고 그간에 나왔던 부분을 잘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에서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그래서 간파했을 때, 그랬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중복되는 문제. 아무리 삐껴 나온다 하더라도요, 결국 68%잖아요.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많이 삐껴 나와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자, 많이 삐껴 나와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이미 나왔던 부분에서 재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합격률과 상관없이 우리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 합격자들의 제 합격 수기에서 발췌한 것들인데요. 자, 183점으로 합격했던 우리 선생님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4점으로 합격했던 선생님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 90% 이상 90점 이상, 90% 이상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대한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1급 시험을 위해서 이 전공 과목에서 8개 전공 이 과목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흰색 수조라고 한다면 그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그간에 나왔던 것들만 보게 되면 이 범위와 깊이를 딱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해서요, 한정없이 깊게 나오지 않아요. 딱 적당히 나와요. 그 깊이가. 뭐 융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적당히 깊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범위와 깊이를 이렇게 재단해 보면 여기서 80마리, 90마리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0마리, 20마리 삐껴 나온다고 해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낚싯바늘을 던지면 안 되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결국 6080 법칙으로 시험에 나온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바로 이 교재, 우리 이제 단기 합격 핵심 완결팩에서 완결팩에서 쓰이고 있는 이 교재가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가 바로 시험에 나온 것들만 정확하게 재단한, 아까 노란색 수조를 정확하게 재단해 놨어요. 결국은 아까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요, 등치가 커 보였지만 이걸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다 제거시킬 거예요. 예.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은 딱 노란색 수조예요. 80% 90%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은 등치가 컸던 게 아니죠. 저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할 필요도 또 없어. 여기서 60%만 알면 돼. 그러니까 얘의 등치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1순위, 2순위, 3순위 느슨한 과락을 이용하면 이제 1순위, 3순위, 1, 2, 3순위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땅 따먹기 정신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게임이라고 봐보세요. 200 문제 중에서 120개를 바구니에 담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잘 나오는 1순위, 무조건 나오는 애들 공부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이 50% 이상 되는 애들, 2순위. 얘들부터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인간행동과 사양부터 법제론까지 해서 사회복지 교과목지 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목차를 정해놨어요. 15개 챕터로. 근데 15개 챕터에서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챕터도 있기도 해요. 또는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나왔고 지금은 아예 안 나오거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는 챕터들이 있어요. 반면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챕터가 있어요. 자, 15개에서 대략 그냥 10개만 잡는다 하더라도 10개 챕터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10개 챕터에서 각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1순위가 있으니까 10문제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8개 영역이니까 80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뭐 대놓고 나오니까 공부를 해놓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2순위도 각 챕터에서 15개 챕터에서 적어도 10개 챕터에서 2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도 한 개씩만 잡더라도 80개인데 나올 확률은 50%니까 40문제는 나오겠죠. 자, 이 두 개만 합쳐도 120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 따먹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고 기출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거네. 항상 나오는 거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네.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나오고 나오지 않았네.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어떻든 나온 것이에요. 근데 아예 안 나온 걸 공부하면 안 되죠. 나온 걸 공부를 해야죠. 3순위까지. 그래서 1순위부터 먼저 하고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이렇게 땅 따먹기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또 교재를 집필을 해놨고 또 그렇게 강의를 또 하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해서 각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좁혀보면. 그죠? 해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느슨한 과락을 공략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5점입니다. 자, 과락이 느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빵점을 맞아도 사실 인행사에서 20개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내가 5문제 맞췄다. 그랬다 하더라도 과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행사에서 15문제를 맞추면 되니까. 합산 20점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우리는 120점을 넘겨야 합니다. 120점을 넘겨야 하는데 이거를 8로 한번 나눠볼게요. 8로 나누면 15점이에요. 자,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골고루 그냥 15점씩 다 맞추면 합격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딱 15점씩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령 이게 이제 저는 취득 점수 여기 지금 15점이라고 하는 거, 요 점수를 본전치기 점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15점, 인행사 15점 맞으면 본전치기 한 거예요, 일단. 15점 이상 맞으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자, 근데 조사론이 15점을 못 맞았다. 어려워서. 10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인행사에서 5문제를 더 맞춰서 20점을 맞추면 일단 합격 본전치기는 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9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여기 21문제를 맞췄어야죠. 본전치기를 위해서. 합격이 본전치기를 위해서. 9점 맞는다고, 조사론 9점 맞았다고 과락은 아니니까. 그래서 느슨한 과락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주력 과목을 생각하면 돼. 1교시에서는 인행사가 주력 과목으로 삼으면 좋겠고, 인행사가 맨 처음에는 공부할 때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 야, 1교시에 인행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인행사는 삐껴나와야 정말 한 문제나 두 문제 삐껴나오거든요. 거의 나왔던 내용을 제공해서 그냥 나와줘요. 그러니까 중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고 나면 시험장에 가면 그냥 정답이 막 튀어 올라요. 그래서 점수를 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1교시에 인행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조사론과 인행사가 짝지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조사론은 이제 가장 어려워하니까요. 누구나 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론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공부 기술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이제 실천론이 이제 주력 과목이 되줘야겠죠. 기술론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기술론이나 지사복보다는 실천론이 이제 점수가 잘 나옵니다. 대부분. 그다음 이제 3교시의 정책행정법제에서 행정론에서 점수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법제론도 어렵지 않아요. 또 법제론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론보다 법제론이 더 쉬워요. 합격 점수 적어도 한 17, 18점까지는 그냥 건져낼 수 있어요. 법제론은. 그냥. 그것도 이제 제가 실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도중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격 비결. 다른 데에는 없는 유일하게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스 열공반인데요. 요거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 그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추천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서 4학년 학생들, 뭐 성결대 또는 이제 총신대, 그 다음에 성서대, 협성 어디죠? 호서대 여러까지 이제 강의를 초청해서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협성대는 아니고요. 협성대는 이제 전공 과목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고 과거에. 근데 어떻든 그다음에 숭실사이버대학교 그다음에 몇몇 대학원에서도 이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를 초청해 가지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 졸업 대상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까지도 이제 참여 자격을 제가 부여를 하게 되는데 어떻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까 하고 제가 거의 뭐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이쿨 스터디는 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제 전과정이든 또는 이제 단기 합격 완결팩 신청하신 분은 모두 다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고요. 매월 모집을 해요. 그래서 10명 내로 제가 기수별로 정해줘요. 작년에는 대략 한 150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신청했다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기 진도별로 OX 빵꾸 체크 강의를 매주 지금 현재 일요일 날 저녁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해요. 시험지를 미리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걸 인행사부터 이제 이미 쭉 진행을 해왔고 지금 이제 실천기술론, 인행사 조사론, 실천론 끝나고 실천기술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제 근데 이전에 지난 강의들은 카페에다가 전부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비공개로 거기서 이제 시험지 다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그 개월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정기 모임,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면 자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학습으로 이제 9월에만 모집해 가지고 자 10월, 11월까지만 해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시험 직전이니까 모의고사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활동들, 이거 지금 밴드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미션도 수행하고, 그리고 OX 문제 이렇게 화상 줌 강의로 실시를 하고요. 시상식도 진행을 하고, 여기 줌 강의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합격 설명회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1급 국가시험 합격 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자, 이제 2급 국가시험, 2급도 국가시험 도입하는 것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할 텐데,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 내가 활동을 해야겠다 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저를 만나셨으니까 다른데 또 알아보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네.